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55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빌 모건 변호사가 리플 XRP의 가격 상승률이 보기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지난 11월에는 XRP 가격 상승률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다른 메이저 코인보다 한참 뒤처질 줄 몰랐다. SEC와의 소송전이라는 가격 상승 제한 요소가 있긴 했지만 소송이 해결이 된 뒤 다른 알트코인을 모두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스탠스와는 다소 달라진 입장입니다. 빌 모건 변호사가 왜 리플 XRP 가격 상승률이 보기만큼 나쁘지 않다라고 한 것인지 그 근거를 살펴보면 그는 XRP의 가격 성과가 다른 주요 암호화폐에 비해서 저조하게 보이는 이유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한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랠리로 인해서 왜곡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XRP는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100개의 코인 중에서 90개의 코인의 성과를 능가했는데 11개월 전 약식 판결 이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수치가 왜곡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식 판결 이후에 가격이 올라갔다가 현재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1년간 타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았던 성적이 주목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동시에 빌 모건 변호사는 현재의 XRP 가격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XRP 가격이 2018년의 가격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왜 판결 후에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못하고 거의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비교하면 현재 XRP 가격이 형편없이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021년 당시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더리움 ETF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 솔라나 역시 최고점을 모두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리플 XRP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2018년 가격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 XRP만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에이다나 폴리곤 등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또 2021년 대비 혹은 최고점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은 즉슨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뜻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즉 비트코인은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었고 또 이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기는 했지만 폭발적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뭔가가 2%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역시 그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건으로 인해서 가격이 뛰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솔라나의 경우 이 기사가 설명해 줄 것 같은데요. 솔라나 기반의 덱스의 거래량이 28.8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더리움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는 얼마 전의 소식입니다. 즉 2021년 대상승장 때의 가격에 근접한 혹은 최고점에 근접한 암호화폐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타 알트코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XRP 경우는 부분 승소가 있기는 했지만 최종 판결 전까지 사업의 확장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해당 거래를 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파트너들의 비율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의 사업은 이 소송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뿐만이 아니라 사업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한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종 판결이 리플에게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진정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빌 모건 변호사가 토큰 자체에 대한 완전한 법적 명확성, 그리고 ODL 사용의 증가, 그리고 NFT 및 AMM 촉진 개정안과 같은 XRP 프로토콜 변경, 그리고 리플의 XRP 보유량의 꾸준한 희석 및 순환 공급의 꾸준한 증가로 시장이 상승하면 XRP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이야기도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리플이 큰 규모의 XRP를 매도를 했습니다. 리플의 매도는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투자자들은 많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더리움 재단도 종종 이더리움을 거래소에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을 이유는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XRP 역시 리플의 매도 그 시점에 저점에 매수하는 세력들이 바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따라서 현재 리플의 XRP 매도가 XRP가 가는 길에 큰 영향을 정말 미치는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토큰화 사업에 일찌감치 끼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골드가 리플과 협력해서 올 3분기에 골드와 실버를 지원하는 금과 은을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리골드는 알고랜드에서 비슷한 형식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XRP 레저로의 통합 확장은 향후 RWA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XRP 레저의 규모와 기술에 거는 기대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컨센서스 2024에서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 역시 리플이 RWA 기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업 확장을 나설 것이라고 했던 것은 이번 파트너십이 일환으로서 보여준 예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지난 4월에 코인 과세 유예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서 의회가 검토를 해야만 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청원은 자동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논의를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 완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현재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면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가 어쨌든 이런 의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이냐 아니면 비과세 한도의 상향이냐 이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입장,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